한문도 교수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너무 영광입니다. 초대해 아유 주셔서. 별말씀이에요. 이대호 기자님 워낙 뛰어난 분이시고 고맙습니다. 제가 네. 무슨 포럼인가요? 금융 포럼? 네네네.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네. 정말 국가 경제를 다 통찰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또 한번 놀랐습니다. 아유 별말씀이에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근데 역시나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좀 여쭤봐야 되는데 부동산 상황이요? 최근에 이제 나오는 기사들 보면은 네. 사실 이제 지방 부동산이야 오랫동안 안 좋았고 그래도 서울 부동산은 좀 괜찮았었는데 서울 부동산까지도 이제 꺾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꺾인 지가 사실은 9월 이후부터입니다. 추석 이후. 근데 지표상으로 이제 명확하게 안 나왔고, 대한민국 아시지만 한국 부동산원 지표를 가지고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부동산에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성적 요인을, 그러니까 전 세계 통계 중에 정성적 요인을 들어가는 건 없거든요. 물론 뭐 FGL에서 뭐 그런 어떤 통계 기법은 사람들 설문을 다 갖고 하지만 이 부동산 쪽은 설문 갖고 하는 경우가 대한민국 여기밖에 없어요. 설문의 개념이 아니라 담당자가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봐서 시장이 좀 어떨 것 같아요. 이걸 또 산입을 합니다. 아하. 그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지표들이 이미 하락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가중 평균치를 내잖아요. 네.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다 오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게 이제 지금 부동산에서 하는 방식인데, 거기에 또 정성적 요인이 들어가서 아하. 사실은 추석 이후에 이미 하락거래가 꽤 나왔습니다. 나왔고 최근에 거래 보시면 이제 극명한 게 이제 평균 매매가죠. 평균 매매가 방식이 이제 예전에 2년 전에도 뭐 10억 돌파했었어요. 그리고 네. 최근에 좋을 때는 한 평균 거래가 서울은 예. 한 12억도 찍었었습니다. 네. 한 달 평균 매매 거래가가. 그런데 최근 12월은 9억대로 좀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도 역으로 말씀드리면 11월도 한때 7억까지 내려갔어요. 평균 매매가가. 평균 매매 가격. 네네. 예. 전체 중에서 7억, 10억짜리하고 4억짜리가 거래가 되면 7억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락 거래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음. 하락 거래라는 게 9억 이하 주택 가격의 어떤 거래가 예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강남 3구 마영성, 뭐 동작구, 서대문구 여기에 15억, 20억대 아파트들의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매물은 또 늘어나고. 네. 그러니까 시장을 생각하실 때 왜 매물은 늘어나는데 거래량은 줄지? 그런데 가격은 좀 뛰는 거예요. 뭐 신고가 좀 나오고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통계상에 약간 오류도 있고, 그게 이제 드디어 부동산원도 더 이상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최근에 이제 보합이나 하락 이런 분위기로 약간 보도가 나오잖아요. 네. 주간 통계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쭉 길게 시계열로 보면 이미 9월 추석 이후부터 꺾였다. 거래량도 팍 줄었고 7월, 8월이 8천 건, 6천 건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뒤로 3천 건, 뭐 2천 건, 3천 건, 2, 3천에서 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평균 거래량의 반토막 이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그런데 역대 최대 매물 서울, 경기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러면 물량이 늘어나는 건 수요 공급 법칙에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네. 가격이 하방 압력 받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9월부터 시작됐는데 지표상으로는 저번 달부터 확실하게 나오기 시작했다. 아하.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대출 규제가 특히 거의 한 8월부터 되게 심하게 생겼고 네, 8월 말. 네. 또 DSR 2단계도 시행이 됐고 네. 교수님이 분석한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까지 조금 이제 횡보라고 해야 될까? 얼어붙은 심리가 좀 안 좋아진. 약보합으로. 예. 그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 유효수요가 소진된 겁니다.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 7, 8월에 폭증할 때 네네. 그때 갈아타기 수요가 많았어요. 음. 신규 수요가 아니라. 거의 24년도 상반기까지 몰아서. 네네. 3월부터 한 8월까지 거래량 쭉 늘어날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3년 양도세 일시적 2주택일 때 양도세 네네. 비과세를 받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지금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집을 살고 1년 안에 다른 집을 샀을 때 이게 3년이 지나고 나면 앞에 집은 세금을 안 내고 팔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좋게 얘기하면 투자에 활용한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언제 많이 매입을 했냐면
막 부동산 불장일 때 네. 19년, 20년, 21년 이때 많이 샀잖아요. 네. 22년에 하반기에 꺾였잖아요. 음. 그러면 잘 계산해 보시면 19년도, 20년도에 산 분들이 21년도가 꼭지였고 22년도 초까지 네. 19, 20에 사신 분들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그분들보다 뒤에 산 20년도, 21년도에 사신 분들은 음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고 매도를 하려면 네. 3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년 더 하면 언제요? 작년이에요. 예. 그리고 19년도에 산 분들은 23년도가 되고요. 음. 매도 시기가. 네네. 그래야 비과세를 받는데 네. 근데 시장이 자꾸 하방에 대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 19, 20년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약간의 불안감이 있겠죠. 근데 22년도, 3년도에는 3년도에 매각을 해야 되는데 3년도에 많이 못 올라왔어요. 서울도. 그죠? 네네네. 근데 2024년도에 올라왔잖아요. 근데 양도세 비과세랑 딱 겹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팔고 갈아타기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이 수요가 데이터에도 나오지만 57%가 그래요. 우리 서울 거래량의 그 6, 7, 8월에 네. 60% 가까이가 다 그분들이에요.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 근데 일시적 2주택자가 내놓고 갈아타기 한 분들이 꽤 많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게 이런 말 있잖아요. 뭐 그들만의 리그. 네네네. 약간 그런 성향이 있었다. 음. 그러면 실제 시장에 아까 제가 유효 수요가 좀 고갈됐다 그랬잖아요. 실제 시장에 있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분들이 적어졌다. 다만 정부 정책 금리가 좀 나왔잖아요. 네네네. 2%짜리.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에 꺾였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의미하는 바가 크잖아요. 네. 아니 정부가 1%짜리 3%짜리를 대출해 주는데도 수요가 꺾여?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죠? 코로나 때도 3%였는데 2%, 3%. 네네네. 그때하고는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그건 간단해요. 주택 가격이 5억인데 2%일 때 부담액하고 10억일 때 2%의 부담액이 틀리잖아요. 다르니까. 예. 지금 그만큼 집값이 그동안 4, 5년 사이에 너무 많이 뛰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유효수요가 고갈된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책 대출을 내놓더라도 과거 2023년 초반 같은 그런 어떤 효과? 정책적인 네, 효과는 작년하고 이제 3년도하고 예. 올해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죠. 두 번 겪어봤잖아요. 두 번 다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9월 달 되니까 꺾여요. 똑같이. 꺾였다가 1월 말쯤에 정부가 정책자금 대출 지원을 던져요. 일단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차이점은 뭐냐면은 서울 수도권은 이미 또 많이 올라와 줬잖아요. 네. 그게 꺾였단 말이에요. 꺾였는데 다른 현상이 하나 생겼죠. 다른 현상이요. 얼죽신 마피아 아파트가 뜨기 시작한 거죠. 이 보도가 작년에 없었어요. 아하.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미리 말씀드렸어요. 2009년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예. 2009년도에 정부에서 요번에 했던 2023 13대책하고 똑같이 2사 대책이 나왔었어요. 그때. 예. 그때 정책하고 거의 90%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2009년도 10년 초까지 분양 붐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네. 근데 올해는 요번엔 다른 게 뭐냐. 그 당시는 한 세대에 한해서였어요. 근데 지금은 세대 1까지 청약 자격을 줬잖아요. 네. 배로 늘린 거예요. 자제가 두 분 있으면 4배로 늘린 거예요. 그죠? 한 세대가 4개로 됐으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의 지금 시장 상황이라는 거예요. 청약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더 많아졌음에도 네, 청약 자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더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2020년, 21년, 22년, 23년 사이에 배팅을 많이 했는데 특히 22년, 23년에 산 분들이 이제 입주가 작년하고 올해 이제 시작되잖아요. 네. 이것들이 지금 마피아 아파트가 털털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신축이. 그러면 가격의 어떤 균형점이 보이는 거예요. 시장에서. 강북, 저 서울이잖아요. 강북도. 네. 강북구의 미아동의 하나 땡땡땡 아파트가 지금 입주 얼마 조금 남았지만 마이너스 7천이에요. 신축인데요. 네. 입주. 단지도 좋아요. 대단지고. 그러면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또 동작 국석동에 클 뗄 때 아파트 있었잖아요. 네. 뭐 겨우겨우 뭐 추첨해서 완판된 건데 또 분양가가 높아가지고 그것도 고전하다가 결국은 이제 마무리가 된 건데 그게 저저번 달에 네. 분양가 대비 마이너스 4천에 입주했어요. 올해 5, 6월에. 예. 신축이죠. 완전 신축. 네. 근데 마이너스 4천에 팔렸어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물론 뭐 혹자들은 금매 아니냐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천 송도 같은 경우도 요번 12월하고 올해 1월 사이에 입주하는 게 또 꽤 있고 5월 달에 또 있어요. 여기 다 마이너스 P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강북이어서 송도여서가 아니라 흑석동이 뭐 이제 옆 반포 막 이렇게 불렸던 데인데. 네, 다 그런 데인데 결론은 뭐냐. 그동안 쭉 치고 갔던 가격이 저항선에 부딪힌 거예요. 임계점에. 네네. 수요가 더 붙어주지 못하는 거죠. 음. 강남은 그나마 희소성이나 어떤 사람들의 탐욕과 투자성이 그나마 있으니까 뭐 수요가 워낙 많잖아요. 강남. 네네네. 그 강남도 지금 거래량이 뚜껑겼잖아요. 음. 한 달에 좋을 때 4,500건이거든요. 보통 강남구, 서초구 뭐 구별로 다 지금 다 100건대예요. 음. 4분의 1 토막에서 잘해야 반도 안 돼요. 네. 그러면 매물은 왜 증가하죠? 음. 거래는 줄는데 매물은 증가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시장에 합리적인 기대가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어. 수요자와 매도자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안 산다? 아 이건 좀 너무 비싸다고 판단하는 거고 매도자가 늘어나는 거는 이건 많이 올랐다. 앞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나오겠죠 물건이. 네. 올라가면 걷어들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현상이 이제 시작이다. 저는 음. 제대로 된 원래는 2022년도 하반기에 이어진 게 정부의 1.3 대책 이후에 완화돼서 작년에 신생아로는 이런 게 없었다라면 작년에 조정 국면이 들어가고 부동산 PF의 어떤 구조조정도 됐을 거예요. 네. 이걸 갖다 그냥 안고 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상하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땐 당연히 일어날 현상들이 하나씩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네. 이게 시작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예, 너무 방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때 2023년에도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 게 네네. 집값 하락 한 5년은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길게 5년, 짧으면 3, 4년. 그러면은 지금은 그러면 그 한 복판에 있는 시기일. 원래 가야 되는 배인데 예. 억지로 이렇게 받쳤잖아요. 특히 이제 24년도 상반기 제대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 1년이라고 치면 1년 정도는 일단 시장에 일단 영향을 미쳤고 지금 정부가 인위적 정책을 받쳐줬는데 이미 가격의 어떤 임계점이 더 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율이 낮아도 네네. 가격이 높아지면 높은 효과가 나니까 거기에 계산을 해보면 유효수요가 없어요. 살 사람이. 물론 이제 상위 계층 5%에서 강남이나 이런 쪽의 수요는 별도 시장으로 봐야죠. 거기 완전 다른 시장이네요. 90%의 시장을 봐야죠, 우리가. 시장을 얘기할 때. 그러면 이제 투자의 개념에서는 서울만 보실 텐데, 자, 그럼 서울이 계속 올라가려면 간단하죠. 계속 물건이 모자르고 수요가 넘쳐야 되잖아요. 네. 지금 그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음.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은 자산 관리에 대해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걸 판단하셔야 되고, 결정적으로 부동산은 그 다른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 환율이 1,400원일 때 예. 이상일 때 대한민국 역사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주 궁금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봤었는데 오늘 그림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 3번 있었잖아요 그 전에. 네. 이번이 4번째고 다 하락했습니다. 환율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환율이 또 급등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다 어떤 위기가 있을 때요. IMF, 리먼 브라더스, 그렇죠.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 딱 3번이에요. 가장 최근이 2022년 가을. 네. 근데 지금은 심한 그건 없는데 이미 계엄 사태 전에도 1,400원에서 놀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2025년에 어쩌면 세게 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조정이. 근데 계엄이 터진 바람에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잖아요. 네, 네. 그럼 당연히 경제의 어떤 모든 펀더멘탈은 다운되잖아요.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없나요? 당연히 있죠. 이거 연계성을 좀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러면서도 이제 한켠에서는 불안한 게 24년에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특히 이제 서울 중심으로 튀어올랐던 것처럼 예. 그게 2025년이나 언제가 됐든 어떤 트리거로 어떻게 튀어오를지 모르겠어라고 하는데 그 트릭이 정상적인 경제 펀더멘털에 의한 상승이라고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습 효과가 이제 생긴 거예요. 2023년도에 2년도에 따라붙은 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마피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네. 그분들 사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더 올라가려면 이 얘기도 말씀드리면 되겠다. 네, 네.
상승론자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M2 대비 아, 무조건 명목가가 올라가게 돼 있다. 네네. 시중 유동성은 늘고 있으니까. 예,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고 네. 맞는 말씀이에요. 정확한 거고. 네. 근데 그러면은 정확하게 수치를 대입해야겠죠. 그 다른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간단하게 네. 뭐 귤이 두 개가 있어요. 네. 귤. 겨울이니까 귤이라고 할게요. 귤 두 개가 있는데 시장에 풀린 돈이 100원이에요. 네. 하나에 50원이잖아요. 음, M2가 200원으로 늘었어요. 음. 그럼 귤은 얼마가 돼요? 두 개니까 100원, 100원씩 100원.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목가 오른 건 맞잖아요. 네. 그럼 부동산도 그 수준은 따라갈 거 아니에요. 뭐 당연한 기본 원리니까. 네.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음. 어떤 계산을 해봤냐면 GDP의 성장률 그리고 가계부채에 대한 뭐 비율, M2의 비율 증가 속도 있잖아요. 네. 그걸 비교해 봤더니요. 계산을 딱 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하는 어떤 폭 그런 개념하고 볼 때 M2가 그러면 주택가격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주택 시가총액하고 M2를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2001년을 기준으로 2024년까지. 예. 딱 계산하니까 30 몇 프로 업이 돼 있어요. 집값이. 네. 쉽게 말하면 돈이 200원인데 얘가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한 260원. 빚으로 신용으로 올라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100원을 빌려주고 100원을 300원이 그럴 수 있으니까. 펌핑된 거예요. 예. 귤이 100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130원이 된 거예요. 그게 대출 신용 효과이기도 하고. 그렇죠. 신용 창조니까 예. 우리가 1,000원밖에 없지만 은행이 통화승수 활용해가지고 돌리면 뭐 10,000원이 돌잖아요. 실제는 1,000원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 현상으로 지금 빚어진 거품이 저는 30% 30 몇 프로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영상 제가 좀 네. 자료 보내줄 텐데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 확실하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서울도 조정될 거다. 물론 희소성 누구나 찾는 미국의 뭐 베버리 힐스나 뭐 벨웨어 이런데 상류층이 있는 데들은 일반 시장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강남 3구를 일반 시장하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거기 빼놓고. 네네 빼고 이제 전체를 보면 시장이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좀 접근했습니다. 상승론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계산해 보니까 아니더라. 아하. 그러니까 그러면은 유동성의 힘을 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거보다 더 과하게 네, 올라와 선이 있다.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는.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조정이 오겠죠, 구간이. 그게 이제 지금의 시작이지 않냐라고 이제 제 판단입니다. 근데 이제 집값 비싸다라는 거 뭐 PIR도 그렇고 뭐 M2 대비 비싸다는 얘기는 네네.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게 집값이 10억이던 시절이랑 15억이던 시절이랑 또 다르다라는 거죠. 유효 수요를 제한하는 측면에서 그 그럼 가격이. 더 높아지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어떤 특례 대출 같은 정책 대출을 쓰더라도 그 효과가 과거만큼은 아닐 것이다.